이런 IPO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유통시장의 모습이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일단 기쁜 뉴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업이 지나침에 경기 의존적으로 흔들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레벨업이 안 됐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매우 긍정적인 뉴스라서 좋게 봅니다. 두 번째, 싸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비싸게 들어왔다는 게 고민이에요. 싸게 들어왔으면 좋은데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자면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지주의 시총보다 훨씬 큰 상을 받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 외의 기업들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뭐 그 정도의 평가받을 기업이냐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정말 기존의 어떤 산업을 재편해 준다면 재평가가 더 강화되겠죠. 상장할 당시에는 좋을 때 하는 거고요. 저 정도 등치의 기업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럴 때 하는 거는 굉장히 비쌀 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비싼데 비싸다는 거는 비싸지만 더 비싸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여기서 더 비싸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열기가 식히면 이 열기의 신호가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이러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 어떤 경제라는 게 다 같이 온기가 확산되면 그냥 그런 기업들을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성장이 희소화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그런 게 확산되는 거예요. 은행 같은 경기가 확 좋아지면 은행이 확 좋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은행주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 그 정도의 성장이 안 나오는 거라는 걸 전제로 하면 최근에 이러한 IPO에 관련된 기업들의 열기가 아직은 유지될 수 있는 구간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아직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언젠지는 알 수 없죠. 지금 싸냐 비싸냐는 논리를 떠나서 뭐 지금 쉽게 분위기가 꺼질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은 많은데 투자할 어떤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저변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도 투자하려는 수요는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요. 투자라는 게. 근데 이제 보통 제 생각일 뿐이죠. 근데 얼마나 기관들의 인기가 좋았는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 그 물량을 제한되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어느 정도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단가들 많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수요적인 측면. 그렇죠. 뭐 수요 예측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얼마 정도 락업이 걸려 있는가부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주가에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요. 사실 이런 기업들은 어떤 가치 이상으로 막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요와 공급이 더 어떤 적나라하게 반영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렵진 않아요.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고서 너무 지나치게 좀 그런 보호예수가 많이 안 돼 있는 것들은 피하시는 게 낫죠. 좋은데 최근에 어떻게 돼 정책 당국에서도 좀 공모가에 대한 어떤 제한들을 둬서 가격도 괜찮게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본질적인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의문을 갖는 거죠. 저 정도 밸류를 받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착각하시죠. 유통 장외에서 얼마에 거래됐대. 장외에서 거래된 물량은 요만큼 거래된 거 요만큼.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장외에서 이게 얼마에 거래돼 그거는 장외에서 몇 주 안 되는 거래된 거고요. 실제 중요한 거는 이 뒤에 얼마나 많이를 참가했냐가 중요한데 뭐 아직까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지금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공격적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역설적으로 이게 만약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런 말을 못했겠죠. 자꾸 모든 상황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IPO 열기가 매우 뜨겁고요. 이쪽에 성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많이 줘요. 밸류를.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내가 더 많은 밸류를 찾아 나가겠다고 하니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지만 나는 그런 투자는 싫어. 저런 기업의 경영진을 못 믿겠어 하시면 하면 안 되죠. 나는 저런 건 싫어. 나는 그냥 건실한 기업 해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배당 따박따박 따맞는 기업을 투자할 거야. 그런 IPO도 항상 있어요. 지금은 그런 IPO는
인기가 없죠. 이런 거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거에 몰두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하지만 항상 인간은 본질은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그럴 때는 너무 흥분하지 말자는 게 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최근에 IPO 기업들이 그래도 굉장히 대어들이에요. 상당히 가치가 있고 어쩌면 우리나라 이외에도 뭐 마켓컬리라던가 모신사라던가 온갖 기업들 좋은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빨리빨리 우리의 유통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환영할 만한 게 그래야 우리 유통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런 거죠.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가끔 드려요. 카카오뱅크가 들어와서 많이 올라가면 은행주도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카카오뱅크가 들어오니까 은행주 시총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또 재평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성장 가치, 우리 산업들의 성장 가치를 그래도 그런 성장 기업들이 유니콘들이 들어오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기의 체질도 좀 더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의 시총 구성을 보면 여전히 좀 아직까지 좀 너무 쏠려 있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몇몇 기업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IPO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모든 기업이 평가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계절도 있고 시기가 있죠. 지금은 굉장히 성장 가치에 대해서 많은 밸류를 주는 투자들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뭐 조심스럽지만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의 성격도 굉장히 어쩌면 공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면 뭐 안 할 이유는 없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이 산업을 재편시킬 것이냐. 그거는 시장과 연동될 거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장이 그런 성장 가치를 어느 날 좀 부담스럽다고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느낄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경제 온기가 잘 확산이 안 되고 비용 쪽의 부담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잘 안 도는 느낌을 받게 되면 다 흔들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너무 길게 볼 상황은 아니다. 기업이 막 사람을 많이 줄이고 참 아픈 얘기인데 그리고 뭐 좀 젊은 경영인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혁신 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재평가되고 최근에 IPO 열풍이 부는 이유도 한국 산업이 좀 재편되고 있는 그런 쪽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견고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똑같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계속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뭐 경제학이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를 떠나서 결국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혁신에 관련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는가 이 부분에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어쩌면 좀 덜 위험하게 어쩌면 시장을 좀 그래도 이렇게 제어하면서 가실 분들은 그렇게 공격적 투자의 시기는 아니에요. 전체적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으니까. 하지만 나는 사실 주식추라는 거 이런 거 안 볼 거야. 난 잘 모르겠고 경제도 모르겠고 10년 뒤에 보면은 세상이 바뀌어 있을 거야. 난 그 기업의 주주가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꼭 유통시장 외에 어떤 장외 기업들에 투자도 하신 방법도 있고 유통시장 내에서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사실 후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좀 만만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말이 두서없이 와서 좀 그런데 하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근데 제가 항상 마크 트웨인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라임이 좀 있다고 했거든요. 항상 새롭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이렇게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지나고서 보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잘 보면 굉장히 그 충격이 컸지만 사실은 뭐가 망가진 게 없잖아요. 뭐 전쟁이 나서 부셔진 것도 없고 뭐 그냥 사람들만 일을 안 하는 거 집에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성장이 침체 후 회복되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새로운 경제가 열린 것도 아니거든요. 멀리 찾을 게 없어요. 지금 딱 보면 대출을 많이 받는 자기 능력에 비해서
근데 부동산 대출만 받은 게 아니라 온갖 대출을 다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흔들렸을 때 힘들어질 수 있으니 최소한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줄여야 될 시기라는 거죠. 대출은 좀 다 정리를 하는 게 다는 아니죠. 근데 어떻게 다 정리하니까. 근데 이제 좀 위험한 비싼 금리 있는 것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투자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우리가 잘못 알려던 미신 중에 하나가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이게 절대성과 절대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은 굉장히 모멘텀적인 상황에 좌우되는 시장이에요.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우리나라 코스피 10에 들었던 종목이 몇 종목 남았는지 한번 보시면 딱 아세요. 네, 그렇죠. 너무 단순해요. 네, 한 개인 거 두 개 빼고 다 바뀐 거. 항상 그랬어요. 네. 대기업 집단도 계속 바뀌었어요. 의외로 과거에 대기업 집단, 기업경영보고서 나온 거 보면 그룹도 다 바뀌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에 연동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예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우리가 한국과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아무리 플랫폼 교육이 잘 나와도 미국처럼 평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생겼을 때 잘 활용해야 되는 게 한국 주식인데 한국은 그래서 변동성이 왔을 때 주식을 장기 투자 들어가는 게 옳은 전략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올라가 있을 때 장기 투자 들어갔을 때는 성공할 확률이 되게 매우 낮아요. 올 상반기가 그랬어요. 10만 점자 얘기할 때가. 20만 원 간다부터 별 얘기 다 나왔지만 그때는 이미 삼성전자 PBR이 역사적 고점에 왔었을 때였어요. 그럼 반대로 한국에서 뭐가 그러면 굉장히 개인 투자에 장기 투자에 유리하냐? 놀라울 정도로 한국은 턴어라운드 주식들이 많아요. 응? 쉽게 말해서 경진 변화도 되게 심하고요. 갑자기 막 다 잘려버려요. 그리고 막 어느 그룹이 어느 사업을 막 버려버려요. 오너가 바뀌어요. 그리고 막 한국에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돼요. 막 라인이 폐쇄되거나 공장이 통합되거나 뭐 종업원 대량 해고 뉴스가 나오고 자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그 산업이 막 묘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멀리 찾을 것도 없어요. HMM이 저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나요? 두산그룹이 저렇게 될 줄 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한 장기 투자는 그런 거다를 10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래요. 한국은 사실은 큰 기회는 턴어라운드에서 와요. 근데 사실 그게 그 작년에 했어야지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것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서비스업이라는 거예요.